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요, 어느 순간 뱃살이 급격하게 불어났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근데 막상 이걸 뺀다고 뭐 식단 조절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잘 빠지는 것 같지는 않죠. 제가 항상 환자분들 다이어트 하려고 내원하시면은 왜 살 빼려고 결심하셨는지 여쭙거든요. 근데 여쭈면은 많은 경우에 그 이유가 6개월에서 길면 1년, 2년 사이에 자연적으로 체중이 증가했는데 이걸 막상 빼려고 노력을 해서 식단 조절도 하고 했는데 잘 안 빠지니까 도움을 얻으려고 내원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우리 몸의 지방은 대체 어떻게 뺄 수가 있는 걸까요? 아니, 어떤 경로로 지방이 배출되는 걸까요? 사실 이걸 알아야 어떻게 해야 살이 빠지는지 알 수가 있고, 이걸 알아야 살 빼는데 유리해지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오늘 영상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살이 어떻게 빠지는지를 알기 전에 살이 어떻게 찌는지, 내가 먹은 음식이 어떻게 내 뱃살이 되는지를 알아야지 살이 빠지는 경로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단 음식을 입에 넣으면요, 그 음식이 소화 과정을 쭉 거치게 되죠. 입안으로 들어오면서 부서지고 위 소장 거치면서 효소들에 의해서 분해되고요. 소장 융털에서 영양소가 흡수됩니다. 그러면 혈관 속으로 영양소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여러 호르몬들의 작용으로 지방세포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먹자마자 바로 지방이 되냐고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이 먹는 게 지방이 되는 시간에 대해서 자세한 게 궁금하신 분들은 위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어쨌든 이런 과정이 필요 이상으로 쌓이게 되면은 지방세포 내에 지방이 더 쌓이게 되고요. 지방세포는 점점 비대해집니다. 이 지방세포가 점점 비대해지다가 지방을 더 이상 받지 못할 정도로 커지면은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지방세포가 둘로 분해되면서 또 다시 새로운 지방세포 둘에서 저장을 시작하게 되죠. 이렇게 지방세포의 개수 자체가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방세포의 개수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어서요. 주로 유아 청소년기에 지방세포의 개수가 정해지고 이 개수가 성인까지 그대로 가니까요. 사실 소아 비만이 성인 비만으로 간다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죠. 실제로 청소년기 이전에 소아 비만이셨던 분들이 그렇지 않으셨던 분들에 비해서 지방세포 개수 자체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기에는 소아 비만이셨던 분들이 소아 비만이 아니셨던 분들에 비해서 난이도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지방세포가 무슨 불사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세포도 수명이 있고 결국 죽습니다. 문제는 이 사멸한 만큼 죽은 세포를 대체하는 새로운 지방세포가 생겨서 거의 지방세포의 개수는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청소년기까지 한 번도 비만을 겪지 않았다면 지방세포 개수가 성인기에는 잘 늘지 않으니 살이 잘 안 찌냐 하면은 우리가 모두 경험했듯이 그렇지 않죠. 성인기에는 기존에 보유했던 지방세포 개수에서 그대로 유지가 되는 대신 지방세포의 크기를 찌우는 식으로 살이 찌게 됩니다. 마른 청소년들이 만 20세 정도까지 지방세포 개수가 점점 늘다가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는데, 그런데 청소년기 이후에 20대 중반부터 갑자기 체중이 불어나는 분들의 원인도 이 작았던 지방세포의 크기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살이 찌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개수 증가에 주력하던 지방세포가 이제 크기 증가로 전환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어렸을 때 말랐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방세포의 개수는요, 사실 소아비만이었던 분들에게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살이 빠졌다가 관리 실패로 전보다 살이 더 쪄버리는 소위 말하는 요요 현상이 반복이 되면요, 특정 부위의 지방세포 개수가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요요 현상 이후에 이전보다 살이 빠지는 게 더 어렵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방세포 얘기가 좀 길었는데요. 자, 그러면 지방은 대체 어떻게 빠져나가는 걸까요? 지방이 빠져나가는 건요, 우리가 여태까지 말했던 지방이 축적된 순서, 그 경로 그 반대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방세포에 저장된 지방을 꺼내서 쓸 때는 인체 곳곳에서 다양한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는데요. 이 호르몬들이 혈관을 타고 심장의 박동을 이용해가지고 온몸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지방세포들을 깨우게 되죠. 이런 호르몬들의 영향으로 지방세포에서 지방이 빠져나오게 되고, 다시 혈관을 타고 운동에 필요한 그 에너지로 쓰이기 위해서 근육세포로 공급되게 됩니다. 이렇게 근육세포로 지방이 공급되면요, 지방세포는 에너지원으로 쓰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에너지원으로 쓰일 때 에너지 찌꺼기인 탄소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탄소를 우리 몸에서 배출하기 위해서 산소와 결합해가지고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우리 몸에서 배출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복잡해 보이지만요, 단순하게 지방 1kg을 빼기 위해서는 약 3kg 정도의 산소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지방 1kg와 산소 3kg가 만나면 0.84kg 정도의 이산화탄소와 1.6kg 정도의 물로 바뀌어서 배출된다고 결과론적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출된
이산화탄소와 물 어디로 배출될까요? 이산화탄소는 기체죠. 주로 우리 날숨을 통해서 배출이 되고요. 물은 액체죠. 인간의 배설 방식인 땀과 소변을 통해서 주로 배출되게 됩니다. 결국 지방은 84%의 이산화탄소와 16%의 물로 배출된다는 이 결론.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바로 지방을 빼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산소가 필요한데 이 산소를 우리가 많이 소비하기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달리기를 좀 추천드리는데요. 너무 고강도의 달리기는 허리나 무릎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가벼운 조깅 수준의 달리기나 걷기를 번갈아 가면서 진행하는 소위 말해 인터벌이라고 하죠. 이 인터벌을 유산소 운동으로 가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가나 명상같이 들숨날숨을 잘 활용하는 이런 취미 생활들도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땀을 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들이 간혹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땀을 빼는 것은 다이어트의 좋은 방법 중 하나인 것이 분명합니다. 운동도 매우 좋고요. 사우나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땀이 우리 몸의 어떠한 배설 수단보다 중금속과 체내 환경 호르몬의 배출에 유리한 것이 이미 연구적으로 밝혀져 있는데요. 이런 환경 호르몬 같은 안 좋은 성분들이 또 다른 살이 찌는 원인이 되기도 하니까요. 다이어트 기간에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땀을 주기적으로 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저희가 처방드리는 약을 먹고 땀을 많이 빼시면은 인바디 수치상으로 체수분이 빠지는 게 아니라 체지방이 많이 빠지는 결과를 많이 봐왔는데요. 물론 인바디가 100%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낸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결과만 놓고 보면 좀 뻔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땀 빼고 유산소 운동 하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원리를 이해하고 다이어트에 적용하시게 되면 더 효과적이고 다이어트가 쉽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뭘 하는지, 이걸 왜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는 것과 그냥 뭐 하는지 모른 채 하는 것은 차이가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살 빼는 데 도움되는 정보를 좀 공유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결론입니다. 살이 찔 때는요, 영양소가 작게 쪼개져서 소장벽에서 흡수가 되어서요, 혈관을 타고 지방세포라는 방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데요. 많이 쌓이게 되면 지방세포가 쪼개지면서 개수가 늘어나기도 하는데 주로 청소년기까지만 개수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개수는 한번 늘어나면 슬프게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반대로 살이 빠질 때는요, 지방세포에서 지방이 빠져나와서 혈관 등을 타고 근육으로 가서 근육에서 분해가 되고요. 물 16%와 이산화탄소 84%로 분해가 됩니다. 그렇게 분해가 된 물과 이산화탄소들은 숨 쉴 때 날숨의 이산화탄소와 그리고 소변과 땀에 물로 배출이 되게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제 유산소 운동하고 땀 빼는 거 다이어트 때 꼭 하셔야겠죠? 근데 간혹 가다가 땀 빼는데도 살이 잘 안 빠지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다이어트 약이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관련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